이 과표 뒤에 셀 이쪽 뒷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과표는 원칙이 얘는 신고가액입니다. 원칙이. 제 납부 방법이 얘가 잘 보세요. 납부 방법이 신고납부거든요. 그 신고납부 뜻은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취득세는 우리한테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고 하느냐? 왜 그런다겠어요? 얘네 둘이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매매 사실 자체를 과세권자는 알 수가 없다 그랬죠. 둘이만 거래한 거니까 매매 당사자만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에 팔았고 네가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서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1억에 사가지고 1억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꿈이 다운계약서 써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억에 샀는데 9,800에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걸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약에 1억에서 9,800에 신고하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1억에 샀는지 9,800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과세권자는 모르죠. 당사자만 아니까. 그러니까 신고한 금액을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다 받아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만 법이 돼 있으면 내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요? 8천에 신고해, 7천 신고해, 5천, 4천 이러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은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야, 니네 그런 식으로 신고하면 나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도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어. 지자체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금액은 내가 받아야 되겠어라고 그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을 자기들이 정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해놓고 그 금액 밑으로는 세금을 안 받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게 정해놓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야? 알려주죠. 그걸 뭐 한다 그래? 공시한다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을 공시하는 거죠. 이게 기준금액이야. 이 금액. 그러면 이 기준금액은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시가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가표준이 그럽니다. 자, 이걸 조심해야 돼. 같은 얘기인데 용어만 다르게 쓰는 거예요. 얘는 국세 쓰는 말이고 얘는 지방세 쓰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공시된 가격을 국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불러요?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자, 토지는요. 토지는 어떤 가격을 공시하냐면 개별 공시지가라는 걸 공시해요. 어떻게 있어? 이따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토지 가격 하나하나를 가격을 공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의 공시 가격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뭘까요? 헷갈리죠? 이 같은 분에 보세요. 이게 공시 가격인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세는 기준시가라 보고 지방세 시가표준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름이 두 개라니까요. 와이프는 한 명인데 호적상 이름과 자기 집에서 쓰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처갓집 가면 그렇게 불러요. 그 원래 집에 쓰던 이름 있죠. 그걸로 지금도 대화를 하거든요. 이름이 두 개지만 이름 와이프는 한 명이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이름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남자 이름이 두 개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는 호적상 이름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왼수. 그렇죠? 우리 남자는 태어날 때 이름 두 개예요. 내 이름하고 왼수라는 이름이 있죠. 왜? 누가 자꾸 부르죠. 그렇게 나를 집에서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자꾸 뭐라고 불러요? 왼수 이렇게 부르죠. 어느 순간 보니까 이름이 두 개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말고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이름은 두 개인 거죠. 같은 걸 용어만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공시 가격은 이걸 공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시가표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기준시가도 개별 공시지가고 토지의 기준 시가표준액도 개별 공시지가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럼 지방세니까 얘는 뭐예요? 기준 금액을 시가표준에 그러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그 금액을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신고가액은 누구랑 비교를 한다. 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신고가액은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시가표준 1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9천에 취득했어요? 그럼 이걸로 신고하면 이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 신고가액이 9천이고 시가표준액이 얼마니까? 1억이니까 그러면 이걸로 가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이 9천에 샀어요.
그런데 9천에 난 진짜 샀는데 신고하더라도 시가표 1억이니까 얘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억울하지. 그래서 법에 뭐가 있어요? 네가 만약에 정말로 이 금액에 샀다는 걸 입증하면 내가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줄게 라는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는 말 그대로 뭐요? 실제로 취득한 금액, 이 금액 그대로 인정해 줄게. 자,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냥은 안 해주겠죠?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이 되죠. 객관적으로. 아까 우리 실제 적에서 있죠. 국수공판자. 그죠? 이거죠. 그리고 하나, 검증이 이론 6개예요. 그러니까 국가 걸 산 거죠, 여러분이. 그리고 국가로부터 내가 1억에 샀대. 그럼 국유지를 산 거니까 누가 봐도 취득한 금액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중요할 게 이제 검증이란 말이에요. 검증. 검증은요, 여러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낮은 금액을 신고했어. 시가표준액보다. 근데 해당 시군구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네가 이걸 해서 걔들이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말은 검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럼 이 6개 해당이 되는 애들은 누구랑 관계없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실제 취득 가격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자, 이 검증이란 말 있잖아요. 검증. 자, 검증은 잘 보세요. 이게 검증인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개정돼서 시험에는 출제 안 됐는데, 자, 검증을 받았는데 걔가 1억이에요. 1억을 신고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얘들이 직접 조사를 다시 하거나 또 뭐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자, 여러분이 취득세 1억에 신고해서 은평구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뭐가 왔어요? 은평 세무서에서 1억 2천이라고 통보가 왔어.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은 1억에 샀다고 신고를 했는데 파는 사람이 양도세 신고를 1억 2천이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국세청이 조사해봤더니 이게 1억 2천이 맞아가지고 걔들이 이 금액으로 양도세 부과를 한 거야. 그리고 어디다가 은평구에다가 통보를 해줘요. 전산으로. 그 통보가 왔는데 얼마였어? 1억 2천. 그러면 얘가 검증받은 금액 1억인데 그 세무서장 등으로 통보받아 확인된 금액이 얼마야? 1억 2천이죠. 그러면 이 확인된 금액보다 검증된 금액이 더 적잖아요. 그때는 이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뭘로 간다? 그거보다 적을 때는 그 검증된 금액 인정 안 하고 뭘로 간다?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실제 취득한 금액 위주로 가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게 이 확인된 것보다 얘가 검증이 적을 때 이걸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검증된 금액이 더 크면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지, 이 말 자체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이 있긴 있는 거니까 작년에 개정돼서 출제는 안 됐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확인 정도는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공정증서 화해조성으로, 이거는 내가 지워야 되는데 밑으로 해놨는데, 그죠? 자,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경우는 시가표준에 과표한다. OX. 자, 이건 밑에 있으니까 따로 해놨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공정증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을 과표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아주 쉬운 얘기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가 나왔잖아요. 얘하고 지금 얘죠. 그럼 두 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러면 공정증서는 국수공판장 검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 공매할 때 공하고 얘가 같은 종씨인데, 공매는 공매고 이거는 공증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공증은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네가 실제로 이 금액을 샀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매 당사자가 나 이 금액을 샀다고 네가 그냥 증인서 줘,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거기 안 들어가지. 자, 그러면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 안 되면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간다고요? 큰 금액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래요? 적대요. 그럼 뭘로 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는 얘기지. 이해가시죠? 왜? 쟤는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 안 되잖아. 그러면 시가표준, 그러면 얘는 신고가액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는 뭘로 간다 했어? 시가표준액을 과표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화해조사항으로 돼 있죠?
우리 국수 공판장 할 때 판결문 나면 항상 뭐는 제외다?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그랬죠. 그럼 걔도 국수 공판장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걔도 누구랑 비교해야 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혹시 나오면 그 내용상 조서상 하해 조서가 뭐냐, 공정 증서가 뭐냐 그건 몰라도 돼요. 뭐만 구분하시면 돼요. 어쨌든 걔가 국수 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해서 해당이 안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121페이지 취득세 과표를 해가지고 승계 취득 나오죠.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래서 거기 1, 2, 3, 4, 5 있죠. 국수 공판장 6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검증이 이루어진 검증. 그 4번의 판결문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까 저기처럼 판결문 밑에 보면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걔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검증 넓혀보기 6번에 넓혀보기 보시면 맨 밑에 그게 지금 아까 이거 써는 거죠. 이거. 그죠? 신고에서 확인된 금액이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그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장 나오면 예외 나오죠. 1, 2회 취득. 1번 원칙 취득 당시 신고가액. 그래가 기억번에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한 뭐라고요? 연부 금액.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죠? 취득 금액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이거 가로 안에 있는 거 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냥 연부 금액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걔도 같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니은은 위 기억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를 안 하시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표한다. 그죠?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 구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안부는 뭐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시가격 아까 말씀드린 자, 공시가격은 이름이 두 개 있다 했죠? 기준시가하고 시가표준액. 둘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러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걸 공시하거든요. 단독주택은 뭘 공시하냐면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해요. 단독은 집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 가격을 공시한다. 그래서 걔를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얘를 공시하니까 얘네들을 얘를 기준시가라고 똑같은 얘기야. 그죠?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으면 다 조건이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공시하거든요. 그래서 걔를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공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랭카드 단위 붙어요. 이거 공시하면. 근데 그때 뭐라고 보냐면 토지분 시가 표준 이렇게 안 붙고요.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 개별 토지 가격을 공시했으니까 그 가격 공시했으니까 와서 확인하고 열람하고 이의신청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국세 기준시가는 얘를 기준시가라고 지방세는 이걸 시가 표준으로 한다는 같은 얘기다. 자,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나중에 재산세 이게 나오거든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 이게 제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과세 표준은 그랬죠.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받는 질문이에요. 자, 뭐예요?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대요. 자, 밑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다. OX. 그게 이게 지금 기출로 나왔던 질문인데, 그죠? 그 얘는 지금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얘는요?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거는 아는데 이걸 못 풀면 아까 그걸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냈거든요. 여기 차이점은 얘는 시가 표준액, 얘는 이거 대신 이게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라고 했어요?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의 공정 이것도 맞고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 이거니까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 이것도 맞는 얘기지. 예를 들면 과거에 공동주택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의 공정 이것도 맞는 거죠. 아니면 시가 표준액의 공정 이것도 맞고. 이 차이점 이해 가세요? 뭐가 같은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게 왜 같은지를 모르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공시 가격이란 말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공시는 이걸 공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를 국세에서는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르고 국세는 기준 시가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가 표준 이렇게 되고 뭐라고 되고 개별 공시지가 그래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내 이름을 불러도 내가 나한테 왼수라고 불러도 나를 부르는 거야 말이에요. 그죠? 네 이름 불렀어. 그럼 그것도 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불러? 왼수 이렇게 그 왼수도 저예요. 물론 왼수 그러면 2명이죠. 아들도 있겠죠. 그죠? 걔도 왼수잖아. 그죠? 그냥 남자만 왼수예요. 남자만. 딸은 왼수라고 안 하죠. 근데 남편하고 아들은 왼수라고 그죠? 그 왼수들. 근데 남자는 숙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왼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와이프랑. 그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웠는데 얘는 풀고 얘는 못 푸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알고 얘를 못 풀면 열받잖아요. 알고 틀리는 거잖아. 그 왜 그래요? 무조건 외우니까 외우긴 외웠어. 대답을 하는 거 토지는 개별 공시니까 이렇게 외웠어. 근데 문제를 못 풀어요. 왜? 이 개념이 이렇다는 걸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 왜 같은지 헷갈리는 분은 나중에 정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죠? 잘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번.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간다고요? 연부 금액이다. O.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OX. 자, 이제 뭐예요? 시가표준액 뭐예요? 국수, 공판장, 검증은 뭘로 간댔어?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국이 없죠. 이게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 국만 외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이라니까요. 근데 실제로 국가만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되면 못 맞춰요. 얘는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 안 되는데 지는 어딨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앞자만 따서 외워가지고 국가만 외우고 지방자치도 안 외워버리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얘는 국가 등이니까 뭘로 가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뭘로 가?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문제가 중요하냐면 이게 풀어봐야 내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판단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얘를 보완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봐가지고 얘가 국가인데 내가 국가라고 외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때 국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을 말하는구나 해야지 나중에 안 틀리는 거지. 국가고 틀렸네. 그냥 넘어가. 다음에 또 틀립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보완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23페이지 기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건축법, 여러분 공법 좋아하는 공법의 건축법에 보면,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해요. 그죠? 이 5개 중에, 세법은 얘하고, 재축은 무슨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신축하고 뭐를요? 재축은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주로 보는데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세율도 다르고 과세 표준도 달라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신축하고 재축은 무슨 취득으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 새로 여러분이 집을 지었어. 건물을 상가 건물 하나 지었어. 취득세 신고하셔야 되죠. 신축했으니까. 그럼 어떤 금액을 신고합니까? 무슨 매매한 것도 아니고 뭔가 금액을 신고해야 되죠. 얘 얼마라고 하고 취득세를 내셔야 되잖아. 얘는 뭘 신고할까요? 여러분 새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상가 지었어. 그럼 취득세 내셔야 되잖아. 그럼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대해서. 그 금액은 어떤 금액을 신고할까요? 뭐겠어요. 신축했으니까 새로 지었으니까 뭘 신고해? 돈 들어간 거, 그 들어간 거밖에 없잖아요. 그 신축할 때 들어간 건축비를 신고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소유된 비용 그러는 거. 원시 취득은 그 들어갈 때 들어간 비용, 건축비 신고하는 거죠. 근데 증축이나 개수는요, 간주 취득이라 그래요. 얘는 실제 취득은 안 했는데 취득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축은요, 기존에 있는 거죠. 건물이. 근데 이만큼 늘렸어요. 그죠? 그래서 가액이 증가됐어. 그럼 어떻게? 그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그 뭐한 금액? 증가된 금액을 과표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 증가한 가액 그런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원시일 때나 간주일 때는 달라요. 세율도 다르고요. 과세 표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그 1번에 123페이지 기타 건축물 개수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면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하면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에 간다 그랬잖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축하고 재축은 증가한 금액이 과표가 아니란 얘기지. 왜? 걔는 무슨 취득으로 보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간주 취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예요. 개수는 뭐한다? 증가한 가액이다. 그 누군 제외라고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뒷장에 나오면 뭐 있어요? 지목 변경이 나와요.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지목 변경. 토지. 자, 지목 변경은요? 간주 취득이잖아요. 그죠? 간주 취득. 그러니까 뭐예요? 증가한 금액이 갚여. 증가한 금액. 지목을 전답의 대로 바꿔서 금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금액. 그런데 그럼 이 증가된 금액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PPT 계속 작업을 새로 사고 이게 깨져가지고요. 자, 논밭이 있어요? 1000만원짜리. 논밭을 뭘로 바꿨어? 지목을 대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논밭보다 대지가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고 판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해서 바꿨더니 지금 금액이 얼마가 증가됐어요? 3000만원 증가됐죠.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가 저걸 팔고 이건 산 건 아니지만 지목을 바꾸는 바람에 금액이 3000만원 늘어났으니까 그 증가된 만큼을 뭐 하겠다? 취득으로 간주해서 세금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증가한 가액 이렇게 나와요? 좀 더 어렵게 나오면 그 3천을 어떻게 구한 거예요? 3천만 원을. 너무 기분 나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3천 어떻게 구했냐니까? 4천에 1000만 원 뺀 거죠? 4천에 1000만 원 뺀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야. 시가표준에. 그래서 4천 빼기 3천이니까 1000이니까 어떻게 해? 증가한 금액은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얼마? 4천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 1000만 원을 뺀 금액 3천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시험 볼 때 증가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얘가 잘 안 나오겠죠. 하나 더 있어요. 이 지목 변경할 때 돈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답을 대로 바꾸는데 은평구청 가가지고 토지 이용객 달라고 해가지고 싹 주니까 토지장 주니까 거기 전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이 딴짓 할 때 살짝 돌아서가지고 얼른 빼가지고 침 발라서 싹 지운 다음에 대자로 살짝 고쳐서 쓱 밀어넣으면 지목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죠. 성토 작업한다고 하죠. 흙 갖다 깔아야 되고 그리고 뭣도 내야 될까요? 농지 전용비를 내야 됩니다. 내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니까 대체 농지 할 비용을 여러분 또 내야 돼요. 근데 그 비용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한 거죠. 근데 그 들어간 비용이 뭐 있다고요? 법인 장부 등으로 뭐가 됐대? 입증됐대. 그럼 뭘로 가? 그 비용. 그 들어간 비용을 과표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법인은 국수공판장이잖아요. 그런 걔는 뭐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를 하죠. 그 법인의 사실상 취득 가격 뜻은 뭐예요? 법인은 모든 거래 내용을 장부상에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장부상에 입증된 금액을 그대로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법인이 지목 변경하면서 든 비용을 얘가 법인 장부에다 기록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법인은 뭘로 간다고요? 실제 취득한 금액이니까 그 들어간 비용을 과표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뭐예요? 얘하고 얘가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그러면 증가한 가액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법인 장부 등 입증됐다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 비용 그래야지.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에서 그 소유된 비용을 뺀 금액을 과세 표현을 한다. 그럼 땡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얘가 원래 증가한 금액인데 이게 들어갈 때 비용이 들어갔잖아. 그럼 원가 들어가면 빼줘야 돼. 근데 그냥은 안 빼주고 입증됐을 땐 빼주고 입증이 안 되면 그냥 안 빼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해석해. 그래가지고 문제를 증가한 금액에서 입증되면 그 비용을 뺀 금액이다 했더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랑 관계 없다는 거야. 그냥 문제를 뭐라고 풀어야 돼요? 지목 변경 그러면 증가한 금액.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와요? 법인 장부로 비용 입증됐다 그러면 그때는 얘랑 관계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그 비용을. 그래서 이걸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요. 서로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이 소요 비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럼 증가한 금액 1,000만 원 들여서 3,000 증가됐어. 그죠? 그럼 소요된 비용은 1,000만 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증가한 금액 3,000이 과표인데 만약에 이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로 입증됐다 그러면 3,000 관계없이 얼마로? 1,000만 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거를 자꾸 틀려요. 이거를 크게 내는데 문제를. 근데 그것만 나중에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문제 말했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지금 들은 거 가지고는 알았어 알겠어 그죠? 대답을 하는 나중에 문제 풀면 또 그래 우리가 재래시장 가서 물건 안 깎아주면 좀 나 멀리 사서 좀 깎아줘. 그러면 알았어 차비 빼줄게 하는 판에 하물며 거기까지 온 차비도 빼주는 판에 이렇게 들어간 비용이 입증되는 이걸 빼줘야지 하고 혼자 막 해석해. 그 문제를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의할 때 1년 내내 이걸 여기서 빼는 거 이런 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때 뺀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 이건 예고. 내가 이거 뺀다고 했지 어디서 여기서 이거 뺀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 시험 시간에 멍 하고 있다가 그것만 들은 거 뭐 뺀다 그것만 들은 거야. 중간에 잘라놓고. 그러니까 뭐래 그때 네가 뺀다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지.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그죠? 이거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이걸 틀리면 안 되잖아.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잖아. 내용이 난이도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많이 풀으면 안 틀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 지금 쉽게 풀 거고요. 법인이 아닌 자, 뭐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걔가 이제 그 124페이지 이번에 토지 지목 변경 원칙이 나오죠. 거기 뭐라고 되냐면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넓혀보기 보면 그 증가한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 넓혀보기에 보면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다. 1이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이고 2가 변경 전이죠.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예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따로 돼 있잖아.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다. 그럼 뭐예요? 그냥 그 비용이라고 돼 있지 거기서 뭘 뺀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 구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6페이지 가면 거기 심화학습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 취득한 가격 말고도 그 취득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 있죠. 그 중에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구분한 건데 우리 교재 보면 심화학습이 내용 되게 많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그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포함되는 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건설 자금 이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할 때 직접 짓는데 돈이 없어 대출받아 건축비 대출받았어. 그 대출 이자 있죠. 이런 것도 취득하기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연체이자 할부이자라는 게 중개부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얘네들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연체이자 할부이자 중개부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누구만 돼? 법인의 경우만 취득 가격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개인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 지문 나오면 뭐부터 봐야 돼요? 개인이 취득했느냐? 법인은 이건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주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여러분은 중개수수료 줬지만 그거는 취득 가격에 포함이 안 되죠. 근데 법인이 취득하면 중개보수를 주고 걔는 장부상에 기록하죠. 그러면 그 법인의 경우는 그 중개 수수료도 뭐에 들어간다? 취득가격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면 법인이냐 이걸 자동으로 딱 나와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거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이제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포함 안 되는 거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그 매출 금액의 10% 내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5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여기에 10% 5천만 원을 냈다. 그래서 5억 5천에 취득한 거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사기는 5억 5천에 샀는데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만 내란 얘기야? 5천만, 아니 5억만. 얘는 빼준다는 거지. 그죠? 그 얘기예요. 부가가치는 빼주겠다는 거지. 그죠?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포함되는 거 요 세 개 잘 보시고 안 되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인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이 얘를 할부로 사는데 1억이래. 할부로 사면 1억이래. 근데 뭐야? 이거를 일시불로 주면 어떻게 돼요? 일시불로 주면 어떻게 해줘요? 할부는 1억인데 일시불로 주면 일시불도 1억 줘요? 1억 받아요? 아니죠. 보통 어떻게 해줘? 깎아주죠. 그래서 9,500에 샀어. 그러면 500만 원 깎아준 거죠? 500만 원.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 가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9,500이지. 1억인데 할부로 일시불로 9,500 줬으니까 500만 원 깎아줬으니까 9,500이 취득가액이죠. 여기서 이 말이 있고요. 할인 된 금액 두 개 나눠줘요. 할인 받은 금액, 할인 된 금액이 있어. 둘 중에 9,500, 즉 취득가액은 뭘까요? 할인 받은 금액과 할인 된 금액 중. 네? 할인 이렇게 옹알이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번호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거예요. 그럼 취득가액은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고 이 할인받은 금액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인액 그래요. 그죠? 그럼 이 할인액은 취득가액 포함이 안 되고 얘는 이게 취득가액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엉키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만약에 저걸 사잖아요. 그럼 누군가 친한 사람한테 자랑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알지? 그게 할부로 1억이래. 근데 내가 너 알잖아.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그래서 일시불로 줘서 나 9,500만 원을 사가지고 나 500만 원 뭐 했다고 그래? 벌었다. 그쵸? 벌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보통 뭐야? 500만 원? 할인받았다. 그렇죠? 할인받았다. 그죠? 그럼 얼마 할인받았다고? 500만 원. 얼마 할인받았다고? 500만 원. 근데 할인받은 금액이 얼마요? 500만 원. 이게 할인받은 금액이죠. 얘는 할인된 금액이고 얘가 취득세 과세 표준이 들어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그 할인받았을 때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니까 그 할인받은 금액, 즉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있는데 걔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이거 나중에 정리할 건데 일단 대표적인 거 요 세 개하고 이거 정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자, 교재 보시면 126페이지 심화학습 있죠. 거기 1번에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보면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받으면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라는 뜻이죠.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이 건설자금이자예요. 126페이지 건설자금 동그라미 1번. 그죠? 그 건설자금이자 체크하시고 2번 할부이자 연체이자 나왔죠? 자, 걔는 뭐가 중요해요? 그 뒤에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누구만 된다는 거야? 법인만 된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죠. 7번에 중개보수 나오죠? 자, 중개보수도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누구만 된다는 거야? 걔도 법인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2번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에 부가가치세.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얘는 지문에 잘 나와요. 과표 물어볼 때 하나에 툭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죠? 그 법인 구분하는 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세요. 1번 판결문에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입증된 경우 취득세 과표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OX. 잘못 풀면 이제 이게 잘못 풀면 맞았다고 하는 거. 그렇지. 그는 공시 시가 표준액 뺀다겠지. 그거는 증가한 금액 얘기고 여기서 이미 끝난 거지. 뭐라고. 판결문으로 비용이 입증 여기까지 딱 읽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비용이다가 답인 거지. 그럼 뒤에 뭐라고 나왔어? 이상한 얘기 나왔죠? 읽을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얘는 X인 거야. 문제 풀 때는. 왜? 여기서 만약에요, 입증하는 순간요, 내가 내 머릿속에, 그때는 그 비용이야. 이 말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맞았다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이미 지나갔어. 저기서 문제를 잘해야 돼. 지나가 버렸어. 이제 모른다는 거지. 그럼 뒤에 거 가지고 해석해. 아, 그래. 저거 들어본 바 있어. 변경 후 시가표에서 변경료가 뺀다겠어. 맞았어. 이렇게 푼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나온 순간 비용인데 이상한 얘기는 얘는 틀렸네 이래야 된다는 거지. 말했죠? 입증.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그 비용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X인 거지. 그렇죠? 두 번째,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대, 연부이자, 연체이자, 연부이자는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X.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 그러니까 뭐 법인은 포함된다겠잖아. 맞는 얘기죠. 법인만 된다겠잖아. 만약 개인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법인 개인을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그죠? 얘는요. 이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뭐 필요 없는 얘기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과표가 내용이 되게 생각보다 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표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 정도 풀면 거기에 웬만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 좀 몇 개만 풀고 계속 정리하시면 거의 내면 맞으라고 내는 문제가 똑같아요. 막 그렇게 막 복잡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세율 나오죠. 세율. 여기가 취득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거의 올해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작년에 개정된 내용도 있고 올해도 잘 나오고.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배경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말을 이해를 못 하셔요. 자, 배경. 자, 얘가 2010년도에 세법을 어떻게 냈어요? 이렇게 냈어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시고 등기할 때는 뭐 냈냐면 등록세를 냈어요. 2010년도에. 그러면 이때 당시는요, 등기 칠 때 뭘 냅니까? 그러면 취득세 그러면 안 되고 등록세 따로따로 냈죠. 그러면 등록세만 내면요, 취득세를 안 내더라도 뭘 해줬어? 등기는 해줬어요. 왜? 등기할 때는 등록세만 냈거든요. 근데 얘가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등록세가 원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과 관련 없는 등기 두 개로 나눠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뭐 매매나 상속이나 이런 것들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걔는 그냥 세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소유권과 관련 없는 등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뭐가 합해진 거냐면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이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기존의 취득세하고 등록세 중에 뭐요?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가 합해진 거예요. 왜요? 너 어차피 부동산 사면 취득세 내고 등기 어차피 할 거잖아. 그러니까 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 합해서. 그래서 2011년도에 이 두 개를 합해서 뭘로 바뀐 거야?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 사면 등기 칠 때 세금 뭐 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배운 사람들은 취득세를 낸다고 그래야지 뭐 등록세 그리고 뭐 취등록세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취등록세 그건 올해 이때 취등록세 호랭이 담배 피던 얘기죠. 등기할 때는 취등록세는 없어요. 등록세 냈었지. 근데 지금은 저기 합해서 뭘 내요? 취득세를 내는 거야. 그리고요, 이 등록세 중에 소유권과 관련 없는 등기 있죠. 요 전세권, 저당권 얘네들하고 면허세가 있어서요.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등록 면허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배우고 나면 얘를 배우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 이걸 합한 거죠. 면허세하고 등록 소유권과 관련 없는 등기를 합해서 등록 면허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이 이때 따로따로 낼 때와 지금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취득세는 얘 있죠. 얘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2%.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세는요, 매매건 상속이건 원시건 무조건 취득세는 2%를 냈어요. 근데 등록세는요, 매매냐 상속이냐 농지냐 아니냐 세율이 다 틀려요.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이때 예를 들면 등록세가요, 매매할 때 2%였거든요. 얘도 매매가. 그러면 여러분이 매매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2% 냈고 등록할 때 등록세 몇 프로 냈어요? 2%. 그럼 토탈 몇 프로 냈어? 4%. 그럼 지금도 몇 프로를 내야 돼요? 4%. 그럼 4%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요, 이때 당시 부가세로 농특세 10%를 냈고 여기는 지방교육세 20%를 냈어요. 부가세를 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이거의 10%니까 0.2%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해서 2.2%를 냈었고 얘는요, 이거의 20%는 0.4%잖아요. 그럼 두 하면 2.4%죠. 그죠? 그래서 얼마 냈어? 4.6%를 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취등록세, 부가세 포함해서 4.6% 그랬었어요. 그럼 지금도 얘가 4.6%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2%, 그리고 뭐 또 와야 돼? 부가세도 붙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부가세 배울 때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예요. 뭐요?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 왜 그래요? 자, 이거는 원래 어디 붙은 거고 원래 취득세 붙은 거 얘는요. 원래 어디 붙은 거야? 등록세에 붙은 거예요. 근데 등록세가요 2%인데 얘만 따라오잖아요. 부가세가 안 따라오면 얘가 2.4%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안 와버리면 0.4%가 비죠. 그러면 세율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와야 돼. 등록세도 오고 거기에 붙는 뭣도 와야 돼.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이두령이고 얘가 춘향이야. 그럼 얘는 누구요? 얘는 방자고 얘는 향단인 거야. 그러면 둘이 결혼했어. 그러면 춘향이가 결혼했는데 춘향 이름 없어졌네. 왜 그래요? 세대주가 누구요? 이두령이 세대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리 들어간 거야. 근데 등분 떼보면 밑에 춘향이 있겠죠? 근데 겉으로는 세대주 이두령. 그리고 춘향이가 시집 오니까 누구도 왔어? 향단이도 와야지. 향단이 왔잖아. 얘는 누구요? 방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방자고 향단인 거지. 그러니까 등록세가 올 때 얘도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얘가 부가세가 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것보다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또 하나 개정 전 취득세는 몇 퍼센트다? 2%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세율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표준세율인 게 나오는 거예요. 표준세율. 이렇게 해서 뭐 교재 129페이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우리 배우는 이 취득세는 뭐라고요? 옛날 취득세와 뭐가 합한 거라고요? 등록세를 합한 건데 그 옛날 취득세가 몇 퍼센트였다고요? 얘는 2%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고요. 지금 얘네들이 옛날 두 개 합한 세율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얘는 표준세율. 이게 뭐냐면 요걸 말해요. 여기 표준세율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가능하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세율을.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가 매매가 4%거든요. 일반 매매가. 그죠? 이게 표준이 4%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조정할 수 있어요. 얼마 범위에서? 50% 플러스 마이너스 50. 그럼 얼마야? 이거의 반절이니까 2%잖아요. 그죠? 감이니까 어떻게 돼? 더하거나 감 빼거나 그 얘기죠. 그럼 두 개 더하면 6%고 빼면 2%죠. 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세율을. 지방의회, 조례니까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하면 돼요. 그럼 서울시 야, 우리 취득세 우리는 5%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 부동산 취득한 매매는 5%를 내야 돼요. 서울시만. 다른 데는 4%인데 우린 낮추겠다. 3% 가능하다는 얘기지. 지금 서울시장 선거할 거 아니야. 그럼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취득세 매매세율을 가감 조정해서 3%만 걷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물론 시장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왜? 의회 통과가 돼야 돼요. 지방의회.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통과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경기도 하고 강원도 하고 충청도 하고 다 상황이 같진 않죠. 그러니까 그 지자체 상황에 따라 좀 가난한 동네는 돈을 좀 더 걷으면 높일 수 있고 아니면 낮출 수도 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합니다. 왜? 이걸 안 건들죠. 이게 올려보세요. 만약에 5% 올려보세요. 그럼 그 시도지사는 이번 끝으로 정계 은퇴한다는 얘기지. 왜? 다시는 안 뽑겠죠. 쟤 뽑지 마. 저거 뽑아줬더니 지난번에 뽑으니까 세금만 올리고 아무 도움 안 된다고. 낮추면 지자체 세수가 줄죠. 가능은 한데 안 건드려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 표준세율 요것만 뭐가 하나다. 이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상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 근데 농지 상속 받으면 2.3%네요. 농지가 저율이죠. 그리고 증여받으면 3.5% 내는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뭘 받든 증여받으면 얼마 내야 돼? 3.5% 내면 되고 원시는 뭐요? 새로 취득하니까 보존 등기하죠. 그럼 얘 2.8% 냅니다. 각종 분할 등기, 공유물, 총유, 합유물 분할은 2.3%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일반 유상승계. 유상승계는 기본 4%, 농지가 몇 프로? 3%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왜 2.8%겠어요?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냈고 2% 냈고 등기할 때 등록세 0.8% 냈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 두 개 합한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하나밖에 없었다 했어. 2%. 그럼 여기 전체에서 2% 다 빼주면 걔가 뭐요? 옛날 과거 등록세 세율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왜 4%고 얘가 2.8%인지 다 2% 빼면 돼. 그럼 그게 옛날 등록세 세율이 되는 거죠. 그 두 개 합해가지고 현재 취득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표준세율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이걸 외워야 등록세 가면 등록세 세율을 배우거든요. 등록세율이 막 보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만 딱 정리하면 되게 쉬워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죠? 왜? 여기서 2% 등록세 가면 이거 나오거든. 이거 나와요. 4개. 그럼 등록세 상속으로 취득하면 여기서 2.8%인데 이게 취득세 섞인 거잖아. 그럼 여기 취득세 2% 빼주면 되지. 그럼 얼마야? 0.8%. 얘 2% 빼주면 1.5%. 얘 빼면 0.8%. 얘 4%니까 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면 거기는 그냥 주도 벗기는 거지. 그 등록세는 그래서 가는 건 이걸 꼭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는 거기 129페이지에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를 그려가지고 표 바로 위에 화살표로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보나마나 숫자만 죽으라 외우는데 얘는 사실 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이라고 돼 있죠. 거기를 잘 보셔야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얘가 뭐라고 내냐면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요. 중과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만 죽으라 외우지 말고 이 공부할 때 표준세율이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를 고쳐버려요. 그죠? 조심하시고요. 자, 밑에 나오죠. 세율, 상속, 상속의 무상 쭉 나오죠. 지금 한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있어요. 아이고,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입니다.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럼 여러분이 조정 대상 지역을 증여받았다. 공시가격 3억 이상 넘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시면 3.5%가 아니라 12%를 내야 됩니다.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예외도 있어요. 1주택자이신 분이 배우자 직계준비소한테 증여하면 그때는 3.5%예요. 왜? 집이 하나밖에 없는 걸 주는 건 상관없어. 근데 1주택이 아닌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로 취득한 사람 무조건 몇 프로를 내라? 12%를 내는 거. 장난 아닌 거죠. 세금이. 그죠? 조정만 그렇습니다. 저 이게 이제 예외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주택 유상거래.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그건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거기 7번의 표에 주택 얘기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1주택은 다 이걸로 가요. 이게 3%? 원래 이게 원래 법 규정이 있던 거죠. 근데 이게 개정된 거잖아요. 조정의 2주택은 몇 프로야? 8%. 3주택은 12% 냅니다. 근데 조정 아닌 지역은 2주택까지는 이걸로 가요. 그 다음에 3주택 8%, 4주택 12%예요. 그러면 전국에 어디가 됐든 4주택부터는 무조건 몇 프로야? 12%예요. 뭔 얘기야? 내가 집이 3개 있어 현재. 근데 또 하나 산다. 그럼 무조건 12%를 내라는 얘기지. 그죠? 이게 개정된 사항이죠.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은 12% 이렇게 안 내요.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문을 요대로 내요. 지문 요대로.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해석은 별 얘기 없어요. 지방세, 자, 8% 있죠? 두 개잖아요. 하나는 8%, 하나는 12%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보세요.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이게 뭐냐면요. 그 유상거래 있죠? 유상거래가 4%하고 농지가 얼마요? 3%.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가 가목이고 얘가 나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목은 뭐예요?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야? 4%를 말해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 7호 나목을 해당 표준세율로 해요. 그럼 기본 몇 프로? 4%를 기본으로 하고. 그럼 보세요. 얘는 4% 기본 4% 기본하고 여기다 얼마를 더 더하면 돼? 4% 더하면 되고 얘는요. 8%를 더하면 되죠. 자, 이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조문으로 정해준 거죠. 그럼 이 뒤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4% 8% 더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과 기준세율. 자, 이거는요 무조건 나오면 2%를 말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거예요.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를 말한다? 2%. 그러면 얘가 2%니까 여기에 4%가 나오려면 여기 2%니까 여기다 얼마를 더하면 돼요? 얼마를 곱하면 돼? 2배 하면 돼. 2배. 그죠? 그래서 이거에 100분의 2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2%니까 그거의 2배니까 얼마야? 4%.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4%면 8%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도 중과 기준세율 했죠? 얘는 8%니까 여기다 몇 배를 해야 돼? 4배. 그럼 얼마예요? 100분의 400을 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과 기준세율 얘가 몇 프로요? 2%. 그거의 몇 배? 2배니까 4% 더 하는 거고, 밑에 12%짜리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어떤 분이 또 이걸 외운다.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나목 이걸 못 외워요. 아 우리가 사시보나 사법시험보나 뭐 접종을 해요. 이건 지들이 나오는 거 지들이. 여기서 뭘 기억하면 돼? 만약 얘가 틀리면 어디 내겠어요? 이걸 내지 이거를. 이것만 기억하지 왜 이런 거 외워 쓸데없이. 무슨 그걸 못 외워요. 7호 나목. 저걸 만약에 과목 이렇게 되면 문제 그렇게 되면 출제에는 또라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의시청해야 됩니다. 아무리 법이 조문이 그래도 이게 말이 되니 우리한테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안 내요. 그러니까 나오면 이것만 바꾸겠지. 얘를 400으로 하고 얘를 200으로 이렇게 하겠지.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대신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 뭐라고요? 중과 기준세율의 뜻은 뭐다? 2%를 말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뒤에 계속 나와요. 이 지문이. 그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 교재 129페이지에 7번에 유상거래 원인으로 주택 취득 그랬죠. 그 중에 개인 그래가지고 주택 1에서 3% 그랬잖아요. 그 1에서 3%가 6억 이하는 1%고 6억 초과 9억 이하 뭐라고 돼 있고요. 9억 초과 3% 그랬죠. 근데 그 중간에 6억 초과 9억 이하에 뭐 이상한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설명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6억 초과 9억 이하는 지문에 이게 있어요.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억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됐죠. 되게 복잡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원래 2%였어요. 옛날에. 근데 얘가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자 보세요. 이 구간이 3억 정도 차이 나죠. 6억 9억이니까. 근데요 9억에 사도 2%고요 6억 1000에 사도 2%였어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3억 가까이 차이 나는데 똑같이 2%는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금액대별로 세율은 다르게 하겠다. 그 이 얘기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7억 5천에 샀어. 취득가액이. 그죠? 그럼 7억 5천만 원이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곱하기 3억 분의 2 빼기 3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라는 얘기죠. 산수 해볼까요? 산수. 자, 가로원 먼저 해줘. 가로 있으면 가로 안내 먼저 풀어야 돼요. 자, 가로인데 여기 곱하기 빼기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아, 그쵸. 곱하기부터 해야죠. 곱하기. 그럼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얘부터 계산하는 얘기죠. 그럼 7억 5천 곱하기 3억 분의 2니까 얘 3억, 얘도 억이니까 얘랑 약분해야죠. 분모분자 약분하잖아. 그죠? 그러면 7.5 나누기 3이니까 얼마야? 2.5잖아. 그죠? 얘도 억이고 얘도 억이니까. 그럼 그죠? 그럼 여기가 2니까 분자니까 얘랑 둘이 뭐 해야 돼? 곱해야죠. 2.5 곱하기 2하면 얼마야? 5 빼기 3 그럼 얼마야? 2 곱하기 100분의 1 그러면 100분의 2 그럼 몇 프로야? 2%. 그래서 7억 5천이 정확히 2%예요. 그러면 7억 5천 기준으로 여러분 7억 5천보다 금액이 작으면 2%가 안 되는 거고 9억에 가까울수록 3%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갔을 때와 이렇게 갔을 때 세율이 달라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왜?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걸 다 2% 획일적으로 가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이게 또 작년에 또 생긴 거죠. 바꿔놓고 법이 막 하도 바뀌니까요. 막 우리도 그렇지만 공무원도 몰라요. 세무사 직원도 모르고 뭐 왜? 만드는 놈도 몰라. 지들도 막 바꾸니까 뭘 바꿨는지도 모르는 거야. 막 그때그때 바꾸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실무하신 분들은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실무하신 분들은 특히 양도세 같은 거 정리 잘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삐끗하면 훅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잘 알면 그만큼 자기한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집이 매체라고 무조건 중과세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지방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뭐 예외도 있어요. 중과세 예외여가지고 뭐 특광도 시군 광역시 뭐 수도권하고 광역시 제외한 지역에 뭐 3억 이하 주택을 사면 걔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중과세 할 때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집이 서울에 하나 있고 그런 집 하나 있어 2개잖아. 그럼 서울 집을 팔면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보는 거야. 물론 비과세는 안 되지만 뭐가 안 돼? 중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주택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래 현업하시는 그게 그만큼 메리트가 되는 거거든. 근데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삐끗하면 훅 가는 거야. 잘못 얘기하면.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죠. 실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야 되죠. 우리야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요 1에서 3% 얘기가 이런 얘기다. 보시면 돼요. 요게 세율이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죠. 그 얘기가 131페이지 요거 있죠. 요거
요 말이 131페이지 그 3번의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라고 돼 있죠?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어쩌고 돼 있잖아요. 걔가 이거 써는 거예요, 이거. 그죠? 뭐 8%짜리는 100분의 200을 합한다. 12%짜리는 100분의 400을 합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그리고 개정 전 취득세는 2%였고 그리고 중과 기준 세율이란 말은 몇 퍼센트를 의미한다? 2%를 의미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뒤에 세율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